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3일 목요일 아침 9시 44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물가지표가 부담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물가지표는 여기 나와 있는 거죠. CPI가 어젯밤에 쭈루시 발표가 됐는데 대부분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예상치보다 조금 높거나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심각하긴 한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강한 우려를 담고 있는 게 지금 이 예상치들이죠. 이 예상치들을 근데 부합하거나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왔다면은 정말 미국의 인플레는 심각하다는 거죠. 투자자들의 기대치만큼 실제로 인플레가 좀 세긴 센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반응은 다를 수가 있다고요. 왜 주식시장이 어렵고 왜 투자가 어렵냐? 선반영이란 개념 때문에 어렵다, 그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지금 요즘에 올해 들어서 국채 금리가 너무 빨리 올랐다, 너무 금리가 빨리 올랐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 올해 땡 하고 나서부터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긴축 우려가 상당히 급격하고 빠르게 시장에 퍼졌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은 더 올라가더라도 금리가 더 오르더라도 더 인플레 우려가 강해지더라도 여기서는 그런 우려를 좀 잠깐 식혔다가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금리는 지금 현재 조정을 어젯밤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제 생각엔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속도가 급하고 좀 빨랐습니다. 이랬던 점들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도 물가지표 같은 거는 저렇게 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인플레 우려를 자극하긴 했지만 선반영, 금리가 이렇게 선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주식시장은 또 그에 맞춰서 적당히 상승 마감을 해준 것 같아요. 아무튼 그죠? 요즘은 금리 올라가면 주식시장 떨어지잖아요. 근데 아무튼 금리가 너무 많이 초반에 빨리 올라와 버리니까 막상 물가지표가 그렇게 나와도 금리가 뭐 더 이상 올라가는 일보다는 그죠? 뭐 이렇게 좀 적당히 옆으로 기면서 마감이 됐고요. 이런 점들이 주식시장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정이 오늘 밤에 끝나냐? 모릅니다. 전 좀 더 조정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뭐 일단 당장 오늘 밤에도 물가지표 발표가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글쎄요 뭐 제가 구체적인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1월 FOMC가 다다음 주인가 그렇거든요. 25일, 26일인가가 FOMC 회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까지는 어쨌든 그죠. 연초에 너무 움직임이 급격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래도 시장이 좀 어떤 쉬어가는 일을 하지 않을까. 왠지 좀 쉬어가지 않을까. 그냥 저의 그냥 뭐 막연한 뭐 그냥 느낌입니다. 막연한 느낌. 근거는 없어요. FOMC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그때쯤 있으니까 뭐 그때까지는 쉴 수 있지 않겠어 라고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어젯밤에 이제 어젯밤에 물가지표가 딱 발표되고 나서 이제 처음에 반응은 근데 재밌었죠. 처음에 반응은 물가지표는 인플레 우려를 더 강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부합하면서요. 근데도 오히려 금리는 땡 하자마자 더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인플레 우려라고 하면 어때요? 원래는 하락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근데 오히려 물가지표 발표되고 나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게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째면서 강하게 상승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성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결과적으로 본장중에는 다 되돌렸죠. 그러니까 어쨌든 요즘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 주식시장의 힘은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주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계속 상승 마감하고 폭등도 할 텐데 지금 같은 때는 보니까 이 분봉입니다. 30분봉인데 볼린저 밴드를 지들이 아무리 째봐야 그냥 다시 뭐 돌아오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 장 초반에 그런 무리한 급등이 미국 장중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뭐 물론 상승 마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쪽에 어딘가 저항이 있구나 라는 저항도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도 그랬죠. 금리 같은 경우도 여기 그 물가지표가 발표되고 땡 하고 나서 물가지표가 땡 발표되고 나서 오히려 급락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죠. 야 이거 봐라 인플레 심각한데 이게 지금 금리가 떨어진다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미국 본 장중에는 오히려 이렇게 하반경직성 보이면서 일봉상에서 이게 아래 꼬리 부분이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성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참 비이성적이다. 뭐 하여튼 지네 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 재료 하여튼 기자들도 재료를 참 정말 말을 참 잘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소비자 물가지표 급등에도 예상치 부합의 안도감이다. 아니, 참 이게 뭔 소린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그래서 상승 마감을 했대요. 근데 아무튼 어젯밤 상승이 뭐 그렇게 뭐 우호적으로 보이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튼 이 원래는 하락할 재료였는데 그걸 갖고 오히려 갭상승을 미국 주식시장을 많이 갭상승 출발시켜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것 같다. 일단 위쪽에 저항들을 확인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절반 종목 오르고 절반 종목 하락하고 이런 모습들 나타났네요. 상승폭들은 뭐 일단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어딘가에 저항이 있구나 라는 걸 일단 확인을 했고요. 나스닥도 일단 어딘가에 저항이 있구나 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야 이제는 반등이 끝나고 음봉 나왔으니까 아래로 간다,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젯밤에 음봉이 나왔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이 반등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 더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반등이 뭐 일시정지 됐다 뭐 이 정도 표현 그것도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죠? 어쨌든 아직까지는 반등 중인 거예요.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멈추면은 이제 이게 어느 순간 멈출 거 아닙니까? 멈추는 거 확인하고 뭐 숏을 진입해야 되겠죠. 아무튼 아직까지는 그냥 뭐 지켜볼 때인 것 같아요. 다만 어쨌든 어딘가에 저항이 좀 누적됐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 뭐 이런 자리에서도 그렇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런 자리들에서요. 야 이거 너무 하방 경직성이 두껍게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때 제가 숏 포지션에 대한 우려들을 좀 표명을 했었긴 했거든요. 오히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 이 아래쪽에 대한 어떤 튼실한 지지력을 확인하기보다는 좀 텀벙텀벙 좀 강한 반등을 이끌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떤 인플레 우려라든가 이런 악재,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숏을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런 식으로의 반등이 오히려 이제 하락을 부추길 수도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쪽에서 이렇게 반등을 잘 못하고 비리비리 하면서 여기서 자꾸 하방 경직성을 누적시키면 이거는 오히려 이 부분에 강력한 지지력이 돼서 위쪽으로 상승을 폭발시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어떤 단기 급락에 따른 뭐 급반등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반등은 제 입장에선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저게 별로 무섭다? 별로 저런 건 무섭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올라올 수 있는 만큼 올라오고 있다. 아직까지 뭐 이 정도 반등 자연스럽다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아래쪽으로 더 가려면 이런 흉악한 급락들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측면이기도 하고요. 그죠? 아무튼 아래쪽으로 더 갈 거라면 이 정도 반등은 아직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는요. 아직은 몰라요. 저 더 반등하려는지 오늘 밤에 멈추려는지 어쩔지 모르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빅스는 하락 마감을 했고 자연스럽게 UVXY는 좀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엄밀히 따지면은 이거는 이미 뭐 죽은 거죠. 엄밀히 따지면 이건 죽은 건데, 근데 어쨌든 이 정도까지는 그냥 애교로 저는 봐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젯밤에 제가 말씀드린 게 요날의 시가 1월 4일날 시가를 붕괴시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제 뭐 쌍바닥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날의 시가를 깼죠. 이날의 시가를 어제 붕괴시켰으니까 일단 원칙적으로는 죽은 게 맞긴 맞는데, 일단 죽다 말았으니까 여기서 이 부근에서 빨리 살아나면 돼요. 어쨌든 이 정도 뭐 조금 더 죽는 거는 뭐 이런 변동성 베팅이나 옵션 이런 쪽에서는 뭐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있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뭐 지금까지 보니까요. 이렇게 저점 살짝 낮아지더라도 이렇게 확 살아나는 경우들도 충분히 있긴 있으니까, 아무튼 이 부근에서 빨리 살아나고 이 부근에서 더 이상 죽지만 않으면은 뭐 저점은 낮아져서 엄밀히 기술적으로 따지면 쌍바닥 이런 건 아닌데, 여전히 쌍바닥 가능성 이런 거는 살아는 있긴 합니다. 솔직히 지금은 뭐 손절하기는 좀 아까운 자리이긴 하죠. 이거 확인 잘 해보고 조금 더 확인해보고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아날 거면 오늘 밤에도 어제 나온 이런 양봉을 또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오늘 밤에 뭐 양봉을 이렇게 뭐 보여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더 갈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죠.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뭐 손절을 하고 이건 좀 아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지금 자리는요. 하더라도 조금 좀 확인을 하고 손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간 저항을 확인했다.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재밌는 게 달러 인덱스가 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좀 의미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위쪽에서 오랫동안 저항을 누적시키고 삼각수렴형으로 아래쪽으로 뿜어낸 거기 때문에 솔직히 좀 의미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얘도 아마 볼린저 밴드 같은 거 켜보면은 좀 아마 째고 있을걸요. 그죠? 볼린저 밴드 째고 나간 것 같은데, 그죠? 네, 째고 나갔네요. 어쨌든 달러의 급락이 너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일단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얘도 재료가 있잖아요. 지금 미국 경기만 잘 나가니까, 예. 지금 중국은 금리 인하 준비한다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잘 나가고 있으니까 원래 경제가 좋은 쪽으로 돈이 모이는 게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너무 잘 나가니까 분명히 달러에도 돈이 들어오긴 들어올 텐데, 그래 하방 경직성 보이긴 보일 것 같은데, 그리고 결과적으로 올라갈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지금 일단 금융시장은 글쎄요, 뭐 작년에 이미 이게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랬는지 일단은 아래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긴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를 째면서 폭락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니까 뭐 얘가 뭐 더 멀리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일단 여기 어딘가 참고로 뭐 지지선, 의미 있는 지지선 같은 건 여기 부근에 있긴 있습니다. 여기 부근에 일단 이까지 내려왔으니까 일단 뭐 여기 정도까지는 목표치는 열려 있다라고 일단 보긴 보는데, 글쎄요, 일단 이까지 간다라고 꼭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 부근에 지지선, 이 부근에 의미 있는 지지력이 있긴 있다. 이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른다. 이 정도 이야기. 하여튼 근데 볼린저 밴드를 째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렇게 뭐 폭락이 오래 가진 않을 것 같다. 조만간 돌리긴 돌릴 것 같은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일단 방향성은 아래쪽으로 잡았다는 거. 이런 점들 때문에 우리 저기 원달러 환율하고 뭐 위안화하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1187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뭐 그렇다라고 뭐 사실 뭐 딱 이상한 게 있냐? 원달러 환율은 사실 딱 이상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삼산 우려는 일단 극복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이런 뭐 상승 추세는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아무튼 이게 막 환율이 막 급등하고 폭등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어쨌든 제 스타일에는 뭐 저는 일단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뭐 이런 게 특별히 어쨌든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원화 약세 추세는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저 달러 인덱스가 저렇게 급락을 했으니까 좀 더 원화 강세가 이어질 수 있겠죠. 위안화 같은 경우도 그 영향을 받아서 일단은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이미 뭐 몇 번째 지금 여기를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솔직히 별로 그렇게 붕괴시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방 경직성만 강화시킬 것 같거든요. 이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방 경직성이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요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번 저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추세 전환 가능성을 어쨌든 계속 열어놓고 추세 전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오늘 아무튼 또 다시 그래서 달러 약세의 영향으로 해서 위안화가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연속성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아직까지는 저는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계속 어쨌든 염두에 두고 보고 있어요. 더군다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국 기준금리 인하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어디 갔더라? 이거 참 어젯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딴 얘기한다고 깜빡했더라고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금리 인하 먼저 시작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쩌고 저쩌고 뭐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이벤트가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14일 금요일이나 17일 월요일이나 20일 목요일 날에 뭐 중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여기 그 텔레그램에 어떤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저 일단 영향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 위안화 같은 게 금리 인하하면 저게 강세가 나오겠어요. 저게 금리 인하하면 아무래도 위안화는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뭐 복잡한 이야기라는 게 아니고 이제 단순히 경제학적 교과서적인 관점에서 잘 나가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거잖아요. 잘 나가는 결과로 기준금리 인상이 나오는 거고, 우리 쫄리고 어렵다의 결과로 기준금리 인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통상적으로는 그래서 뭐 경기가 좋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거고, 경기가 좋기 때문에 해당 통화는 강세가 나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죠? 지금 기준금리 인하, 중국이 기준금리 인하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은 일단은 그죠? 미국은 잘 나간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할 거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은 야 우리 쫄린다라고 하고 있으면 돈이 어디로 몰리겠냐? 중국에서 미국으로 쏠리겠죠. 그럼 환율이 어디로 가겠냐? 아래쪽보다 위쪽으로 가겠죠. 일단 뭐 이런 생각을 아주 그냥 상식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뭐 중국이 기준금리 인하한다. 뭐 요거를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요렇게 뭐 이게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주식시장이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지만 지금까지 역사적인 흐름에서는, 금융시장의 역사에서는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의 악재였습니다.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가 다 같이 금리 인하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은 이제 수도꼭지 잠근다 이러고 있는 거고, 중국 지 혼자 지금 수도꼭지 푼다 이러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가장 가까운 예가 최근에 터키였죠. 터키 같은 경우 뭐 자기들만의 경제학을 내세워 가지고 하여튼 이상한 대응을 하더니 환율이 박살나고 뭐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터키의 움직임이나, 물론 뭐 정도가 좀 심하긴 했죠, 터키는. 하여튼 근데 중국도 지금 제정신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좀 들긴 해요. 미국이 수도꼭지 조인되는데 지 혼자 우리는 물 더 풀 거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물론 이런 자신감엔 근거가 있겠죠. 우리 이제 먹고 살만하고 미국 GDP에 뭐 80%쯤 따라왔으니까 이제 우리도 독자적인 경제 권역이다. 우리 마음대로 독립적인 어떤 통화 정책 펼 수 있지 생각할 수 있긴 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그게 이제 먹힐 수 있는데, 조금만 이제 비틀 하면은 이제 이런 게 이제 한 번에 대가를 치를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밤에는 이제 오늘 밤에 PPI, 그죠? 오늘 밤에 미국 물가지표 발표되니까 그 물가지표로 인해서 그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고, 그 물가지표마저 인플레 우려 쪽으로 나오면은 미국 주식시장은 오늘 밤에도 저항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부분은 전용 영상에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고, 한국 주식시장은 뭐 할 말 없습니다.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께 그 한마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어제 외국인이 선물을 뭐 1조 3천억을 샀다 그랬죠.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 그죠? 연속성이 어쨌든 어제의 그런 수급이 오늘의 수급과 뭐 연관된다 그런 생각, 어제의 선물 매수가 오늘의 선물 매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솔직히 맞는 생각인지 틀리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만의 그냥 관점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외국인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돈이 무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한반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 자금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무한대죠. 얼마든지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근데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이 외국인들도 제가 봤을 때 이 자금에 제한이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돈들은 제한이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가만히 지켜보면은 이 지난 몇 달 혹은 지난 몇 년 정도를 살펴보면은, 보통 외국인들은 단기적으로 해서 뭐 매수든 매도든 어떤 포지션이든 간에 선물이 뭐 1조 원 요즘엔 거의 한 뭐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까지 되는 것 같아요. 대충 어느 쪽이든 위쪽이 됐든 아래쪽이 됐든 이 선물이 한 2조에서 3조 정도 들어오면은 그쪽 방향으로는 일단 더 잘 안 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 이건 어떤 저만의 그냥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이게 뭐 검증된 이야기도 아니고요. 저만의 그냥 사고 방식이라고요. 위험할 수도 있죠. 지금 이러한 사고방식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어제 한 1조 3천억 정도 들어왔으니까 조금 더 들어오더라도 어쨌든 뭐 앞으로 외국인이 집행할 수 있는 돈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일단 개인적으로는 좀 들긴 하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오늘 한 번에 확 사면은 앞으로 계속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누군가 주식이 계속 오르려면 누군가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고 모레도 사고 계속 사줘야 계속 매수세가 등장을 해야지 이게 계속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 만에 돈을 뭉태기로 써서 확 올렸다. 그러면 그 다음날은 힘 빠지는, 그 다음날은 뭘로 살 건데요? 돈 다 떨어지면, 그죠? 그럼 그 다음날에는 의외로 힘 빠질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뭐 저만의 그냥 아주 개인적인 검증되지 않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아니, 참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오늘 갭상승 출발했으니까 얘도 미국이 어젯밤에 저항을 만들었다시피 한국도 오늘 어딘가에 저항을 만드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다시 뭐 395, 400 부근으로 또다시 겨우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402가 고점이었고 여기가 399.3이 고점이었고 이번에 또다시 고점이 낮아질 수 있는지 뭐 이런 여부를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보면 여기 저점도 살짝 낮아졌죠. 여기 고점 낮아졌고요. 여기 저점 낮아졌어요. 이번에도 저점 낮아지면 또다시 이 횡보권, 이 박스권 내에서도 조그만한 하락 추세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의미는, 이런 이야기는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셔야 될 게 어쨌든 지금 단기적인 하락 추세는 진행 중일 수도 있다는 거, 그죠? 단기적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아직 이거 완전히 극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아무튼 그런 점들,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정석이다, 반등시 매도가 정석이다라는 거 생각해 보실 필요 있겠고요. 오늘 또 잘 보셔야 될 게 뭐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떤 저항이 만들어지느냐, 그런 점들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 같은 거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자리가 이렇다라는 거, 1년 내내 하락하다가 좀 반등다운 반등이 나왔죠, 연말 돼서. 근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또 이렇게 쌍고점 만들어내면 이게 퍽도 좋은 그림 나오겠다, 그죠? 예, 여기서 쌍고점 만들어내면 퍽도 상승 추세 가겠어요, 그죠? 예. 하여튼 여기 어딘가에서 고점이 또 만들어져서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또 고점이 낮아지는지 여부, 좀 이런 거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그만 가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만약에 저항을 만들어내서 여기서 이제 하락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다음번엔 76,000원 자리도 붕괴될 가능성도 있긴 하겠죠. 여기에 붕괴되면은 뭐 지금까지 뭐 올랐던 거 별로 이런 거 의미 없다라는 거. 아무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하여튼 그냥 지켜보자고요. 힘싸움 중이다. 오늘 이제 저항을 만들어낼지 말지 고민 중이니까요. 이런 점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특히 뭐 단기 하락 추세가 누가 봐도 눈에 띄게 보이긴 하고 있죠. 아무튼 지금 중요한 저항이 지금 여기가 됐나 봐요. 1438, 1440 요 정도가 지금 어떤 중요한 저항이 된 모양입니다. 저는 241 부근까지는 241선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일단 보긴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오늘 이렇게 음봉을 만들어낸다라면은 241선 도전은 어려워질 수 있겠죠. 아무튼 그때 보시면서 좀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만 보시면 여기도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가 지금 무거운 저항이 되긴 됐어요. 저는 여기 어딘가까지 이 갭이 있는데 이 갭을 메울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되면 이 갭 메우는 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반등시 매도 전략 하긴 하는데 그 반등이 생각보다 약하네 라는 생각 오늘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뭐 다른 이야기는 할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네요, 그죠? 오늘 옵션 만기일이니까 제 생각에는 뭐 선물 지수 자체는 크게 막 장중에는 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오후 3시 반에 결과적으로 이 근처일 것 같아요. 왠지 오늘 그냥 옵션 양매도 나오면서 끝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느낌이 좀 그렇네요. 오늘 콜도 죽이고 풋도 죽이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제자리에서 양쪽 다 죽이면서 끝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